안녕하십니까, 이창구입니다. 지금 한국만이 아니라 애국에서들도 한국 사람들과 애국 사람들이 정말 이번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 상상 외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지금 가는 곳마다 모이는 곳마다 이런 화제가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우리 대한민국 처음 대한민국이 건국된 건국 대통령을 뽑을 때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또 많은 말들도 이렇게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여기에 대한 찬반의 비판과 또는 긍정적인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선거 자체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우리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과연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으며 또 아시아와 세계의 연관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위성사진과 같은 큰 그림을 여기서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번 대통령 선거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누가 나라를 좀 더 잘 다스리느냐 하는 이런 어떤 정치적인 그런 과거의 대통령 선거와는 본질상 모든 것이 다 전혀 다르고 또 새로운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엔 우리나라에서 처음 여성 대통령, 여성 지도자가 나왔다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의 중대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한다면은 이번 박근혜 당선인이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던 고대 이스라엘의 드보라와 같은 그러한 민족을 위기에서 구원하는, 또는 에스더가 그때의 자기 민족의 멸절 위기에서 그 민족을 구원하는 것과 같은 성경의 드보라와 에스더와 같은 그러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영국을 오늘의 대영 제국으로 만드는 기초가 된 엘리자베스 1세라든지 또 근래에 위기에 처한 영국을 다시 한번 구원하고 일으킨 대처수상 같은 그런 인물과 견주될 수 있을 봅니다. 또 미국의 대공황을 잘 이겨낸 루즈벨트 대통령이나 또는 미국의 남북 전쟁을 주도했던 링컨, 이러한 세계사적인 사건과 세계사적인 국가의 위기에서 구원한 그런 위인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해보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선거는 먼저 국내의 문제를 볼 때에 지금까지의 어떤 선거와 전혀 성격이 다른 측면들을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는 역대 대통령 선거가 그냥 아니면 말고식의 무조건 폭로, 또 과거를 둘추고 또는 거짓, 음모, 날조, 바람몰이, 포퓰리즘, 이러한 대중을 선동하는 부패 선거가 지금까지 예외 없이 똑같은 판도가 계속 반복돼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로 해서 민주당 내에서조차 이제는 이런 것이 이제는 한계가 와서 이런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나 무책임한 폭로, 또 과거에 매달리는 이런 선거, 또는 음모, 날조, 이런 바람몰이 가지고는 이젠 안 된다고 하는 그런 한계를 이제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앞으로 이런 선거가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에 여실히 드러냈고, 또 그 결과가 신문대로 거두는 자기들의 야당의 참패를 가져온 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이 또 하나 지금 지적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또 이 면으로 보면 왜 이렇게 됐느냐, 이제는 이러한 무책임한 폭로, 날조, 음모, 또 포퓰리즘, 이러한 바람몰이식의 정치에 이제는 국민들도 어느 정도 익숙한 교육이 돼서
이제는 식상을 했다는 것이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끝판에 계속 음모로 별별 낙곰수라든지 이런 과거의 김대엽 같은 이러한 음모 날조로 인해서 막판에 50대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안철수와 문재인을 지지하던 그런 50대가 여기에 식상해서 맨 끝판에 확 돌아섰다는 것이 이게 이번 국민들이 그만큼 이제는 뭔가 교육 효과가 나타나서 그만큼 성숙했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선거는 진실과 성실한 책임 있는 정책 공약으로 나와야 승산이 있지, 진실이 없는 거짓 음모 날조 이런 거 가지고 바람몰이식의 정치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젠 통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번에 확실히 나타났고 또 그렇게 자성도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의 판도가 이번으로서 그만큼 성숙한 단계로 넘어갔다고 하는 거, 이건 또 하나의 역사적인 큰 발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민주당 안에서 나오는 두 번째 자성론 중에 하나는 이제는 과거를 물고 늘어지는 과거지향적인 그런 선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제는 미래지향적인 국민들이 정말 믿을 수 있는 미래를 바라보고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신뢰성 있는 공약을 내놔야지 표만 얻겠다고 전혀 신뢰성도 없고 전혀 책임도 없는 그런 남발성 그런 공약에는 국민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에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과거지향적인 폭로 정치가 아니라 이제는 미래에 신뢰성 있는 진짜 꿈과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진실되고 성실성 있는 공약을 내놓지 않고는 이제는 국민들이 맥히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에 여실히 증명이 돼서 지금 그런 선거 후유증들을 저들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동안에 우리 한국의 선거판이 여러 가지 혼란의 요인도 많았지만은 무엇보다 제일 이번에 중요한 문제는 바로 색깔론이라고 저들이 말하고 있는 이념 대립입니다. 이번 선거는 정말 한국의 6.25와 견줄 만큼 대한민국이 더 이상 존속하느냐 못하느냐, 적화 통일이 되느냐 자유 평화 통일이 되느냐,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요, 변칙과 원칙의 싸움이요, 선과 악의 싸움이요, 종북이냐 애국이냐 대한민국이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냐 선이냐 악이냐, 이게 종교적인 문제까지 나가면은 악과 즉 악마와 붉은 악마의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진리의 세력 간의 싸움이라고 하는 정말 어느 선거에서도 보기 어려운 이런 양대 세력으로 팽팽히 긴장된 그러한 싸움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보이지 아니하는 남북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쌍방이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긴장감이 팽팽히 돌았고 여기에 생사를 거는 그러한 결속력을 갖게 돼서 좌파는 좌파대로 생사를 거는 그런 똘똘 뭉쳐서 저희들이 이번에 생사를 걸고 이걸 이기지 않으면은 저희들은 끝장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뭔가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또 나라를 사랑하는 우국 세력들도 이번에 어정쩡하면은 대한민국은 영원히 침몰하고 지도상에서 없어지고 만다고 하는 이런 위기의식 때문에 나라를 염려하는 사람들은 그쪽 나름대로 똘똘 뭉쳐서 결국은 마지막에 대결전을 벌여서 끝내 나라를 염려하는 이런 세력들이 결국 승리를 얻게 돼서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입니다. 이걸 종합하면 뭐냐? 이번 선거를 종합하면은 거짓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것과 음모와 날조로 이젠 바람몰이식의 선거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과 또 하나는 이념 전쟁은 이제는 승산이 없다고 하는 것. 그건 뭐 여기서 다시 말할 필요가 없겠지만은 문재인이 처음에는 아야 붉은 깃발을 흔들며 나왔습니다.
서해 바다를 평화 지역으로 만들자고 하는 이게 아직도 실체를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 그것까지 설명할 수는 없고 완전히 인천 앞바다까지 다 대문을 열어놓자는 것이 바로 문재인이 처음에 들고 나왔던 NNL을 평화 지역으로 하자는 것이었고 또 이런 완전히 이제 김대중 노무현 무덤에 가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내 임기 중에 당신들이 이루지 못한 6.15 공동선언과 14 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르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을 내 임기 중에 끝내고야 말겠다. 완전히 붉은 깃발을 흔들고 나왔는데 거기에 NLL 문제가 터지고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오면서 점점 선거판이 남북 대결판으로 되었고 이념 전쟁으로 전부 양상이 바꿔가면서 문재인이가 이제는 NLL을 지키겠다. 앞에 한 말들을 갈수록 다 뒤집어서 전부 거짓말로 이렇게 또 제 말을 자기가 뒤집고 결국은 이념 전쟁에서 공세가 아니라 이념 전쟁에서 수세를 몰리게 됨으로써 이번 선거는 이념의 싸움이요. 그래서 이번으로서 더 이상 이념 전쟁은 이제는 선거판에서 먹히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한국의 앞으로의 대통령 선거는 이제는 좀 더 성숙한, 좀 더 진실성 있는 이런 정상적인 선거로 이제는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국민의 성숙을 그만큼 이번에 보여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선거가 어떤 면에서 중요성이 있느냐 하면은 이미 말한 것과 같이 이 선거에서 결국은 대한민국은 영원히 없어질 수 있는 이미 잃어버린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다시 찾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영삼 이후 김영삼 5년, 김대중 5년, 노무현 5년, 이명박 5년, 이 과거 20년은 완전히 대한민국의 빗장을 풀어놓음으로써 대한민국을 간첩공화국으로 만들어서 지금 국회고 어디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는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주체 사상을 외치면서 광화문 내거리에서 북한의 혁명가가 울려 퍼지는 정도까지 대한민국은 이미 완전히 적화가 되었고 빈 껍데기 정치 체제만 남은 완전히 적화가 다 돼서 저들 말로 말하면은 구분응선까지 다 통일이 됐다고 말할 만큼 이렇게 대한민국은 이미 대한민국이 아닌 빈 껍데기만 대한민국으로 남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가 당선됨으로 해서 잃어버린 대한민국을 다시 찾은 것이고 없어진 대한민국을 다시 얻은 것과 같은 이번 크리스마스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박근혜와 대한민국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우리에게 안겨줬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나타났다고밖에 볼 수 없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한민국의 역사에 중대한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 67년 동안의 과거의 역사와 이제 앞으로의 역사는 전혀 판도가 다른 새로운 판이 짜여지고 새로운 그림이 그려지는 대한민국의 역사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을 나는 이미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환점이 된다는 건 뭐냐? 앞으로 모든 상황이 국제적인 문제나 또 우리 한반도의 문제나 지금까지와 같은 그러한 끝없는 비생산적인 이런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뭔가 끝을 맺고 새로운 역사가 창출되려고 보는 것입니다. 영웅은 시대가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가 혼란하다고 해서 반드시 영웅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위기를 위기로 알면은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건데 위기를 위기로 알지 못하면은 아무리 그 시대가 위기 상황이라고 해도 그 위기를 위기로 각성을 해서 그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고 이끌고 나가는 강력한 지도자가 없다고 하면 그 위기는 영원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패망의
위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대가 영웅을 난다는 것은 바로 그 어떤 영웅적인 시대와 역사 의식을 정확하게 통찰하고 그 혼란의 극에 빠진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아놀드 톰비의 말을 빌리면은 역사의 이니셔티브를 쥔 엘리트가 앞에서 깃발을 흔들고 나갈 때에 위기가 기회로 역전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은 구소련이 지금 고르바초프가 개방 정책을 쓰면서 극도의 혼란과 위기, 최악의 통제 사회에서 이걸 개방해 놓으니까 걷잡을 수 없는 극도의 위기가 와서 기득권자들의 군부 세력들이 고르바초프를 납치해가지고 다시 옛 스탈린 체제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이미 벌써 새로운 서방 세계에 대한 모든 정보와 자기네 실상을 다 알았던 대중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러한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결코 허용치 않는 무시무시한 그런 군중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것은 일찍이 폴란드의 보엔사를 비롯한 폴란드의 기나긴 그 싸움의 여파로 구소련 사람들의 정신이 이미 각성했기 때문에 다시 과거의 독재체제로 돌아가는 것을 허용치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군중들이 다시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 들고 일어날 때에 그때에 러시아 깃발을 들고 탱크 위에서 깃발을 흔들면서 소련의 그 철의 장벽을 무너뜨린 옐친이 바로 그 군중들에게 새로운 시대의 이니셔티브를 바로 쥐고 이끌고 나감으로써 옐친이 끝내 구소련의 막을 내리고 새로운 러시아라고 하는 오늘의 새로운 시대를 만든 것입니다. 옐친이 영웅이 아닙니다. 시대가 그런 것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누군가가 그 군중들을 이끌고 새로운 미래의 세계로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는 데에 앞장서서 깃발을 들고 나가지 않았다면은 아마 그 혼란은 엄청난 내전에 가까운 내란과 혼란과 수많은 피를 흘리는 그런 어려움이 왔으리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대와 엘리트, 시대와 영웅이 매칭됨으로써 새로운 위대한 역사가 창출된다고 이렇게 볼 때에 이번 박근혜의 등장은 누가 대통령이 됐느냐 그런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지금 더 이상 갈 수 없는 최악의 혼란의 상태, 정말 카오스에 또는 사회 붕괴 현상이 무질서, 무정부 상태와 같은 아노미 현상이 극에 달한 오늘의 한국의 최악의 혼란과 위기에서 바로 구소련의 옐친과 같이 과거의 이 비능률적인 이런 퇴폐하고 부패하고 혼란과 무정부 상태와 같은 여기에서 새로운 시대를 창출해내는 하나의 영웅으로서 자유의 깃발을 들고 등장했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혼란이 이제는 이것으로서 끝을 내고 이제는 보다도 신뢰성 있는 이제는 진실이 통하는 그런 새로운 시대로 전환되는 하나의 전환점을 이룰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고, 이번에 박근혜에게 대통령 표를 던진 사람들을 보면은 단지 그 젊은 세대 2030 또는 50대 그 사람들 여론조사인 거 보면은 박근혜를 찍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원칙과 신뢰라고 하는 이 두 가지로 문재인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박근혜로 끝판에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예로 150만 명의 트위터 대통령이라고 스스로 자칭하는 그 이애수라고 하는 그 소설가가 문재인을 계속 지지해 오다가 바로 선거 이틀 전인가 며칠 앞두고 그 트위터에 대해 뭐라고 했나 하면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표현을 하면서 그중에 분명한 메시지는 우리는 이번에 이 선거에서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되겠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그 타이틀이 박근혜죠. 원칙과 신뢰. 아마 이것이 젊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봅니다. 그건 몇 표가 일로 왔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제는 신뢰라는 것을 빼놓고는 이제는 말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됨으로 해서 우리는 어떤 시대를 내다볼 수 있느냐? 뭐 구체적으로 정치적인 실제적인 거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다 지금 벌써부터 이런 대통령이 돼야 될 것이다, 이런 정치를 해야 될 것이다, 여러 가지 그런 요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큰 역사의 흐름과 전체적인 큰 그림을 기상도를 보듯이 한번 그런 그림을 그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박근혜가 대통령이 됨으로 해서 결론부터 말하면은 통일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암흑과 혼돈과 흑암과 혼란의 극에 있던 카오스 또는 아노미 현상에 이러한 사회 붕괴 현상에 직전까지 가 있던 여기에서 먼저 국내의 정치가 안정됨으로써 통일의 기반이 조성될 수 있는 거고 또 뿐만 아니라 이와 함께 외부적으로 모든 국제 정세와 모든 국가의 특히 한반도와 관계된 주변 강대국들의 지도자들과의 모든 관계라고 하는 이 시대의 흐름이 뭔가 새로운 판을 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큰 것부터 먼저 보면은 2012년은 작년에 김정일이 12월 17일 죽음으로 해서 2012년 1월 달에 북한의 지도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새로운 지도자로 등장을 했습니다. 5월 달에는 또 러시아의 푸틴이 또다시 대통령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10월 달에는 중국의 지도자가 바뀌었습니다. 중국의 지도자가 바뀐 것은 한반도와 어느 나라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 있죠. 왜? 직접 영향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중국의 시진핑이 또 중국의 새로운 지도자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대통령 선거 3일 전에 일본 수상이 바뀌어서 강경파 아베가 등장을 했습니다. 또 그 전에 12월 4일에는 미국의 오바마가 다시 재선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남북 지도자, 북한의 지도자와 남한의 지도자와 또 직접 관계가 되는 육자회담의 멤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미국과 일본과 러시아, 한반도와 직접 관계가 있는 6개 나라의 지도자가 한 해에 같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이건 좀처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봅니다. 나는 이것이야말로 역사를 움직이는 신의 섭리가 아니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러면 이거는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6나라의 직접적인 한국과 관계된 당사자 남북과 또 주변 강대국 6나라의 지도자가 같이 일시에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뭔가 2012년에서 과거의 역사는 일단 낙지고 2013년부터는 아시아의 새로운 어떤 판이 짜지지 않겠나 이렇게 내다보아지는 것은 시진핑도 친한파라고 할 만큼 한국에 아주 정통하고 한국에 관심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또 오바마는 말할 것도 없고요. 또 러시아도 요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에 러시아의 싱크탱크 국가 정책을 좌우하는 중요한 연구기관에서 앞으로 수년 내에 북조선은 이 지구상에서 지도에서 없어질 것이다. 북조선은 남한에 의해서 흡수 통일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남북 대륙 철도라든지 또 가스관이라든지 그 밖에 러시아와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서 러시아가 태평양으로 진출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러시아의 경제적으로 정치 외교적으로 굉장한 유익이 될 것이라고 하는 한반도의 통일을 바란다고 하는 이런 정책 발표가 나왔습니다. 시진핑도 친한파요.
또 중국의 지금 수뇌부들도 표면상으로는 조중동맹으로 북한을 끼고 도는 게 같지만은 이제는 북한과 중국은 물하고 기름처럼 서로 등을 돌리고 A형속으로만 조중동맹을 하고 있지, 중국도 북한이 미운 오리처럼 뜨거운 감자 놓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남한에 의한 흡수 통일이 되는 편이 아시아가 전쟁의 위기에서 탈피해서 조용하고 평화롭게 경제 성장 일변도로 나가는데 중국에도 유익이 되지 않겠나. 한 가지는 남한에 의한 통일이 될 경우에 안보 문제에서 미국과 중국이 국경을 맞대는 것과 같은 이런 결과가 되는 것을 저들은 지금 경계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미국과 중국이 그렇다고 해서 전쟁의 위기를 조성하지는 않을 것은 미국이 선제 공격할 수도 없고 중국이 선제 공격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의 완충지대라고 하는 것 때문에 현상 유지를 중국에서 원했지만은 앞으로 판도는 평화체제로 나갈 때에 그런 것이 이제는 무색해지는 새로운 판이 짜질 것이라고 이렇게 보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시아의 지도자가 6 지도자가 일시에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2013년부터는 아시아의 판도가 뭔가 새로운 판으로 짜지는 그런 분위기로 나갈 것을 우리가 충분히 내다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아시아의 6개 나라로 인해서 짜지는 아시아의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박근혜 당선자가 이 개표가 완전히 끝나기도 전에 박근혜가 당선이 거의 확정이 되니까 오바마가 박근혜에게 당선 축하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미국의 경제 절벽 기자회견을 하는 가운데 오바마가 뭐라고 했나 하면은, 박근혜의 대통령 당선은 앞으로 박근혜가 한미동맹과 아시아 태평양 평화를 이루는 데에 링크칩이라고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바로 석 달 전에 아베 수상이 당선될 때에 오바마는 그 당선 축하를 뭐라고 했나 하면은 커너스톤이라고 이렇게 치하를 했습니다. 하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초석이 될 것이다. 아베 수상에게는 그렇게 축하의 말을 전했고, 박근혜에 대해서는 아시아 평화와 한미동맹의 린치핀이 될 것이다. 이 린치핀이라는 것은 모든 수레바퀴는 자동차 바퀴든지 무슨 달구지 바퀴든지 모든 수레바퀴에는 그 바퀴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축에다가 끼는 핀이 있습니다. 그 핀 빠지면은 아무리 고급차라도 그 핀만 빠지면은 바퀴가 통째로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박근혜는 한미동맹과 아시아 태평양을 이루는 데에 린치핀과 같이 그렇게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는 기대감을 표시했는데, 나는 이게 단순한 거죠. 치하의 말로, 그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뭔가 그동안에 4년 동안 정치를 했던 오바마가 볼 때에 아시아의 판도가 새롭게 짜지는, 한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판이 짜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바마는 이미 큰 그림을 봤기 때문에 이런 말을